정치권은 싸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친일 국방 이런 발언이 있었죠. 얼마 전에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거 죽창가 변주곡이다. 이거 죽창가 2 또 나온다. 이런 반응이고요. 야당에서는 독도 인근 해상에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 이거 안 된다. 강하게 또 반발하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한미일 문제는 한미가 아니라 일본이 들어갔다는 거죠. 일본 훈련 극단적 친일 발언에 여당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감추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여기 보면 과거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일본 자위대 들어왔다. 우리하고 뭔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야당은요 발끈할수록 친일 본색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에서 나온 강한 목소리와 주장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철진한 친일몰이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께 자신의 극단적 무지만 드러낼 뿐입니다. 일본 자유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지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일본과 우리가 군사훈련을 했죠. 이걸 갖고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야당 친일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걸 친일 프레임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요. 여당, 그러니까 야당 친일 프레임에 여당은 죽창가 시즌2 이심 김심 아니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심 김심이요. 여기 보면 작게 뭐 써 있는데 이재명, 김정은 이렇게 또 국민의힘에서는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심 김심 같은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 보면요, 뭐 앞서 소개했던 데랑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친일 얘기 나오지만 또 여기서는 친북 얘기 나오죠. 또 이겁니다. 자, 요 오늘 현역 국회의원 여야에서 나오셨어요. 좀 질문 좀 드릴 텐데 먼저 홍정민 의원께 민주당에 계시니까 민주당은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과거에도 일본과 우리는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친일 국방도 친이다. 이렇게 당대표 차원에서 강하게 비판, 받아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왜 그런 겁니까, 지금요?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왜 그런 거죠, 지금요? 예. 먼저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말한 배경을 보시면 먼저 국방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발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번 한미일 군사 작전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은 맞습니다. 그동안 뭐 군사훈련 자체를 그 동해에서 한 적은 없고 멀리 하와이나 일본에서 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근처에서 했어도 제주도 등 남해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와 상당히 다른데 그 안보상으로도 사실 중요한 변화죠.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 이런 차이점보다는 이제 발언의 특정 부분을 강조했는데 제가 봐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좀 더 정제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좀 극단적 친일이라든가 이 부분에 강조돼서 상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나. 지금 약간 좀 정제가 덜 됐다는 거는 이른바 친일 국방 표현, 이 표현이 조금 정제가 좀 아쉽다, 정제되는 게 있었으면 한다 이 생각이신가요? 예, 사실은 과거와 다른 군사 양상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이렇게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정제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논란이 커졌다 이런 분위기나 이런 그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 굉장히 또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 표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사실은 앞서도 기사가 잠깐 있었어요. 이겁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수사 사항이 있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일본 얘기를 강하게 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이렇게 강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홍정민 의원께서는 이런 지적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단 한 번도 일본군이 독도 근해에서
이렇게 우길기를 내걸고 힘을 과시하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아마 또 지난 2007년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때는 예. 구조를 위한 이런 해경의 수색 관련이라서 그때는 이거- 경찰이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얘기 나오다가 지난 금요일 날 발언이 나왔죠. 그러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어요. 지금 이 논쟁에 대해서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오늘 홍정민 민주당 의원께 드렸고요. 이번에는 홍석준 의원님께. 사실은 일본과는요 우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뭔가 만나면 불편했죠 항상. 그리고 만나는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항상. 특히 강제징용 이 배상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일본에서 뭐 반응도 없고 그냥 아예 모른 척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분명히 거부감이 있는데 군사훈련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민주당과 일부 여론은 그걸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건너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도 그렇고 또 제 지역구가 또 대구다 보니까 제가 이영수 할머니를 야. 자주 뵙는데요. 그래서 예, 예. 제가 이영수 할머니와 같이 한일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를 위한 그런 어떤 교육관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저희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될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예. 일본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럽을 보면 독일과 주변의 프랑스, 폴란드는 뭐 2차,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엄청난 그런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또 지금 러시아에 있던 그 위협 앞에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북한은 잘 아신 것처럼 핵을 완성했고 또 ICBM이나 이런 어떤 탄도미사일도 완성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12대의 또 북한 항공기가 우리 그 영공을 지금 뭐 침범을 하려고 굉장히 지금 안보상으로 굉장히 위협한데 예. 우리 정치가 다른 건 몰라도 외교 특히 안보 면에서는 이런 좀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왜 했냐면은 북한의 어떤 그 타점이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위협받는데 SLBM으로 잠수함이 태평양에 나왔을 때 예. 미국 본토라든지 괌을 전략적으로 때릴 때 대비한 예. 왜냐하면 그 잠수함은 이제 그 위치를 추적을 못하니까 가장 좀 위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잠수함이 우리 동해를 빠져나와서 예.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어떤 훈련입니다. 지난 훈련이 한미일 훈련이 대잠 훈련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 잠수함이 빠져나갈 곳은 예. 이제 대한해역과 일본의 이제 그 해역, 홋카이도 그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도에서 한 18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훈련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예. 결국은 우리 정치권이 지금 현재 당면한 북한의 이 북핵 위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자산, 예. 초계기라든지 군사 위성이라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안보적 상황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었지만은 바라보는 지점이 좀 달라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상황 날 때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소개한 화면이 잠깐 지나갔거든요.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죠.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 당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이게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오면서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발끈한 거예요. 친일 국방이란 표현. 일본 군대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일본 자위대 얘기하면 우리 사실은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반응은 이런 걸 다 꺼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논쟁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인데요. 다음은요. 국민의힘 대변인 반응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이 화면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국민의 생명 그리고 한반도 평화 지키기 위한 국방에 대해 반일 감정 자극해서 죽창가 선동하는, 자, 몇 년 전 기억이 또 나오는 거죠. 그때 당시 일본과 우리의 정말 경제적으로까지 험악한 시절에 이른바 죽창가 얘기가 당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러는 거냐? 국민의힘은 그걸 또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어떤 국민께서도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논평이 나왔습니다. 아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친일 국방, 죽창가 투. 그래서 아까 키워드가 그거였습니다. 이런 대립입니다. 자, 유용호 의원님. 이 친일과 친북의 고질적 불행함 아닙니까? 우리 정치권에 늘 이건 끝도 없는 싸움 아닙니까? 이거는 시작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에서 친일 국방이라고 여권을 일본과 가깝지 않느냐, 예. 본색이 그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북한을 옹호하는 그 기전은 그게 깔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기사가 이심 김심 뭐 이거 이심 아닙니까? 김심이라고 예. 했죠. 그러니까 참 고질적인 친일 프레임, 친북 프레임. 예.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북한과 가깝다, 북한을 옹호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보수 세력은 일본과 예. 가깝다. 이렇게 국민을 자극하는 건데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른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겪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또 하나, 제국주의 시절에 이웃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예. 오히려 주권까지 뺏겨버린 식민 피지배에 더 큰 아픔을 가진 나라. 우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어져 버렸어요. 우리 우리나라는. 근대 이후 현대 역사에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국민의 상당수의 예. 이데올로기를 그냥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과연 이걸 끄집어내는 게 미래로 가기 위해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건데 왜냐?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수용할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 오로지 상대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을 맹목적으로 추종 지지해주는 세력만을 껴안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치를 제대로 하려는 거냐? 예.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를 활용한 논쟁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부끄러워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중도 내지는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을 네. 오히려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식의 공격은 오히려 자기들 지지층만을 그냥 뭉치게 하는 거 이외에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법. 예. 저는 평소 지론입니다. 자, 보수 정부는 자기들이 공격을 당하는 일본이 아니라 예.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 더 포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 반대로 진보 정부는 예. 일본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마치 진보 정부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또 보수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가운데로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대의 약점이라는 걸 오히려 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걸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저는 그게 해법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전쟁의 아픔, 그다음에 식민 피지배의 이런 예. 것들 아예 경험도 없고 역사적으로 인식도 없는 젊은 세대들을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글쎄요. 물론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2030 세대가 이런 이슈, 정치권의 공방,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과연 잘 들여다보면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까요? 아니면요. 그냥 저걸로 쳐버리고 외면해버릴까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좀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죠. 글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쟁적 인물일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요 국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의 입장을 그동안 내놓았는데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내놨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굉장한 강한 비판을 담았는데 이렇습니다. 어제입니다. SNS에 이제 입장을 올렸는데 북한이 핵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 지키는 데 관심 없고 북한 눈치만 보며 친일 색깔론으로 정쟁을 부추긴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얘기를 꺼냅니다. 병역 미필의 초선 의원이 첫 상임위를 국방위로 택했으면 제발 국가안보에 대해 공부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관련된 언급을 이 사안에다 얘기를 한 거죠. 최영철 편집위원. 네. 그러니까 군 면제라는 거죠. 그리고 국방위 했으면 초선. 그러니까 이거예요. 미필, 초선. 근데 국방위 하셨네요. 공부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일부러 약간 약한 지점을 건드린 겁니까? 유승민 의원이 평소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뭐 유승민 의원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국방위원장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친일을 빌미로 해서 한미일 군사 동맹, 군사 공조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도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이시니 안보에 대해서 좀 정신 차리고 좀 봐달라는 그런 그 진정언이 충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는 예. 이재명 대표께서 야당의 대표이니 예. 이제 여당의 좀 큰 거물로 대표를 하실지 도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얼굴을 좀 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승민 전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의 상대는 저예요. 이거를 은연중에 지금 비쳤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좀 야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그런 의도도 조금은 있지 않은가. 결국 한 90%쯤은 예.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져달라는 촉구인 것 같고 예. 한 10%쯤은 이제 나도 무게감을 갖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다. 이러한 의도의 표현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존재감을 적극적으로 좀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이 두 번째 얘기거든요. 글쎄요. 이거는 평소에 유승민 의원이 어떤 정치적 사안에 입장 내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그 정도입니까? 강하게 보십니까? 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유승민 전 의원도 국방위에 좀 오래 있었는데 예. 뭐 오늘 두 분 의원들 나오셨지만 예. 국방위가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인기가 없는 상임입니다. 왜냐하면 국방위에 가면 지역구 구민들에게 예. 별로 민원을 들어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는 모든 의원들의 가장 회피하는 상임인데 사실 같은 국자지만 국토위와 국방위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근데 국토위는 굉장한 인기인데 사실은요.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국방위 오래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자신의 지역구 시민들에게 별로 민원을 못 들어주면서도 국방에 오래 있으면서 예. 자신의 국정 철학, 즉 나라를 위해서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를 하면서 많이 예. 공부하면서 정치를 하려면 이 정도의 기본 베이스는 깔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평소 소신이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국방위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정도의 공부는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을 충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재명 대표께서 나라를 좀 이끌어 가시려면 안보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친일을 좀 들고 나왔다는 것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지금 홍 의원님께서도 조금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정파적 이익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다 있다 보니까 저것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좀 끌고 가서 정파적 이익을 좀 찾아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속마음은 정말 안보에 대해서 강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워낙 지금 여당과 야당이 워낙 갈등이 첨예하고 뭐 사사건건입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이런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재명 의원도 상식적인 판단을 갖고 계시니 아마 제대로 된 안보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홍정무 의원님께 짧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여러 상임위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대선 주자급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보다 편하게 가실 수 있는데
굳이 국방위를 선택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방위를 선택한 거는요. 대선 주자 역할은 이미 해오셨고 예. 실제로 향후에 또 다른 대선. 예, 실제로 안보나 국방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과의 관계도 예. 강하게 그 대응하면서도 스냅백을 통해서 우리 예. 조건부 제재 완화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평화와 그 안보를 동시에 챙기는 이런 그 철학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안보와 그 여러 가지 대북 관계를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임위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유승민 전 의원의 약간 이례적인 강도 높은 어떤 입장 소개해 드렸는데요.